여러분들 이거 여러분 다 숙제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하고 오늘 배웠던 거하고 연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51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51번 문제를 보면은 그림 가나다는 서로 다른 종류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광원에서 오는데요. 이건 이제 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밴드가 안 보이지. 밴드가 안 보이잖아.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에요. 그러면은 이건 고온의 기체나 이게 별을 이루는 고온의 기체예요. 별을 이루는 고온의 기체라 아니면 고온의 고체에서 이런 연속 스펙트럼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이 기체를 이렇게 달궈서 오게 된 건지 안 그러면 이 기체에 흡수돼서 오는 건지는 여기 보면 알죠. 이 칼라 바탕에 검은 흡수선이 나타나잖아. 이게 흡수 스펙트럼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요 어떤 거냐면은 저온의 기체입니다. 이 저온의 기체에서 빛의 일부를 흡수해 버리는 거죠. 남는 빛들이 도착하는 겁니다. 이거는 별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어떤 성운 구름들이 뭘로 구성된지 관측할 수 있고요. 또는 태양의 코로나 공매죠. 여러분들 시험 쳤을 거야. 태양의 대기가 코로나잖아. 그 코로나 성분들을 이렇게 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요거는 고온의 기체라고 아예 돼 있죠. 이 고온의 기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자체적으로 온도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력 수축하게 되면은 모여들면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그지? 그러면 고온이 될 수 있고 주변에 엄청 뜨거운 별이 있는 거예요. 엄청 뜨거운 별이 막 직사로 쏘아대면 여기 달궈질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또 고온의 기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발광을 해요. 광자가 나올 수 있어요. 열이 발생하면 그것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방출선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고온의 기체, 이거는 저온의 기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가를 보겠습니다. 연속 스펙트럼입니다. 맞게 됩니다. 기억이 안 들어가는 거는 틀렸습니다. 니은 나의 기체는 광원보다 온도가 낮다. 나의 기체는 광원보다 온도가 낮겠죠. 저온의 기체니까 니은이 안 들어가는 거는 또 답에서 틀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 다에서 방출되는 방출선의 색이 모두 같다. 야, 이거 우연치고로 너무 이런 거 있나?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답이 4번이 될 것 같아. 그럼 리얼변 맞아야 되거든. 나와 다는 서로 다른 원소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게 다른 원소에 의해서 형성됐다는 거는 이 스펙트럼의 위치와 패턴을 보면 알죠? 그렇네요. 서로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잖아. 여러분들 그 스펙트럼이 스펙 쌓는다 그러지. 그 저기 취업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스펙 쌓는다 그러지. 그 스펙이 스펙트럼에서 온 거예요. 이게 스펙트럼이 다양하면은 스펙트럼이 다양한 선을 가지고 있다. 줄여서 스펙이 다양하다. 이게 여러 가지 경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회 용어가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중학교 2학년 때 이야기라서 별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시험 문제 냈었죠. 그 다음에 이게 5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59번 상당히 자주 출제되고요. 보통 모의고사를 보면 문제 1번으로 출제됩니다. 문제 1번 나오는 거는 너무 쉬워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 물질은 A 원자구나. 나눔의 원자핵과 전자구나. 원자핵은 양성자와 C 중성자로 구성되구나. 양성자나 중성자 모두 쿼크로 구성되구나. 자, 보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이 내용을 요것만 설명을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좀 시간이 지나가지고 출제하기도 하고 출제하지 않기도 하고 그러는데 선생님 이야기해 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제부터 양성자가 만들어지려면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 업쿼크 다운쿼크 요 세 개가 모입니다.
중성자 한 개가 만들어지려면 다운 쿼커, 다운 쿼커, 업 쿼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쿼커 몇 개로 구성이 돼? 전부 3개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업 쿼커는 플러스 전환을 가지고 있고요. 다운 쿼커는 마이너스 전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쿼커는 마이너스 전환형을 가지고 있고 업 쿼커는 플러스 전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의 전환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전압만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전하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 쿼커는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전하량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 일렉트론, 여기 마이너스 3분의 1의 일렉트론, 이거는 플러스 3분의 2의 일렉트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합해 보겠습니다. 3분의 2, 3분의 4, 3분의 3, 3분의 3 일렉트론 이 전자와 같은 전하량을 가집니다. 따라서 양성자는 전자와 같은 양의 전하량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성자 한 개랑 전자 한 개랑 이게 전하량 이게 같아요. 단지 이건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일 뿐이에요. 질량이 얼마 정도 차이 나느냐면은 약 1850배 정도 돼요. 양성자가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놈이 전자보다 능력은 같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양성자가 5개면 전자도 5개가 있어야 원자가 된다 이렇게 배웠다고. 그 양성자 5개가 원자 번호거든. 원자 번호가 오란 이야기야. 그러면 이거 중성자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제로가 되어버리지. 전하량 제로가 되는 겁니다. 요거를 출제하는 고등학교가 꽤 많아요. 어느 고등학교로 갈지 모르겠지만 목동고등학교 가려고 생각하신 분들은 요거는 항상 알고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요 문제를 볼게요. 자, 요거 풀고 쉬었다 한다 그랬습니다. A는 정기적으로 중성인가? 원자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A는 원자였죠.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B라고 하는 거는 뭐였냐면 전자였죠. B가 전자였습니다. 기본 입자죠. 쿼크랑 같은 기본 입자입니다. 그러면 요 두 개 맞습니다. C는 뭐냐면은 중성자입니다. C 입자 한 개는 그 자체로 아니죠. 이거는 중성자입니다. 중성자라서 안 되죠. 그래서 답은 이겁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이거 너무 중요해 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빅뱅이 있었잖아. 이게 빅뱅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이 온도가 낮아지고 있었다고. 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이때가 언제쯤 되느냐면 한 3분 정도 돼. 이 3분 정도 되기 전에 이미 여기 양성자가 형성이 돼 있었어. 빨리 앉으세요. 이미 꽂았는데 뭐 빨리 꽂고 앉으라고. 응. 그리고 이제 요때 중성자까지 형성이 되면서 요게 수소와 헬륨의 칠량비가 3대1로 이제 유지가 되지. 그러다가 이게 38만 년이 지나는 거야. 38만 년이 지날 때 이제 광자가 이 뻗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우주가 맑아졌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원자가 이제 탄생을 한 거야. 원자가
수소 원자와 뭐 이런 것들이 막 탄생을 하지. 그러면 3분 때는 양성자가 여기 형성이 됐는데 핵이 있긴 있는데 여기 헬륨의 원자 핵이 이게 뭐 헬륨 원자 핵이라는 표시거든. 헬륨의 원자 핵이 3분일 때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그러면서 이때 온도가 얼마 정도 됐냐면 이게 3000 켈빈이었고 현재는 약 2.7 켈빈 정도로 온도가 낮아져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에너지가 작아졌지, 그지? 이걸 이제 파장이 길어졌다. 길어졌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지? 그래서 요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거 가지고 푸는 거야, 이게. 요 밑에 있는 그림이 66번을 보면은 여기 이제 그림을 잘 봐둬야 돼. 이게 뭐 지그재그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 이거 지그재그로 표시되어 있는 게 부딪혀서 날아가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광자의 움직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있지, 그지? 그러다가 여기도 여기저기 막 부딪히고 있어. 그지? 여기 날아다니는 게 보이잖아. 근데 여기는 일정한 방향으로 쫙 표시가 돼 있다고. 지그재그가. 그러니까 여기 B 시기가 이게 38만 년이고 이때 원자가 이렇게 형성이 됐고 이때 우주가 맑아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그러면 A 시기는 3분일 거거든. 이게 3분. 3분일 경우에는 이게 누구냔 말이야. 이게 헬륨 원자 핵이야. 헬륨이 아니라 헬륨 원자 핵이라고. 알겠지? 자, 그러면 우주의 온도는 점차 계속 식어가게 돼 있다고.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높게 큰일 날 이야기를 하고 있지. 기억 들어가면 다 털려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T급법 무조건 답인 거지. B에서 우주가 투명해졌다. 이제 이건 맞네. 그럼 니언 가지고 싸움해야 될 거 아니야. A 시기에 3분 양성과 중성자 개수가 동일한 게 아니지, 그지? 개수는 몇 대면?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7대1 정도 됐다고. 그지? 그래서 그거는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된다고 이게. 그 다음 또 이런 문제들이 나오지, 그지? B 시기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는 약 7대1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 A 시기가 3000 켈빈 아니지. C 시기가 이거 전자가 잡혀 있거든. 궤도가 그려져 있고 잡혀 있는 놈이 전자라고. 그러니까 이거 전체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원자인 거야. 그러니까 이때가 3000 켈빈이야. 알겠지? 이런 문제들을 풀어보세요. 선생님이 다 풀어드리를 못하니까. 그리고 이런 서술형들 있잖아. 준비를 잘 해내야 돼. 이게 서술형이 3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서술형에서 깎여 나가기 시작하면 이건 뭐 대책이 않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채점하는 것이 조금 이게 서술형 채점하는 게 좀 까다로워. 그래서 부분 점수를 잘 안 주려고 그래요. 주더라도 뭐 1.2점 정도만 주고 점수 확 깎아버려요. 서술형 준비를 잘 해두셔야 돼요. 요거 요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저번 시간에 이거 어떻게 푸는지 이제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자, 그림은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지, 개수가 7대1인 거야. 자, 한번 볼까? 둘, 넷, 여섯, 여덟, 열둘, 열네, 둘. 맞네. 7대1이네. 근데 요렇게 있다가 또 온도가 또 떨어진 거야. 온도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뭉칠 수가 있었던 거야. 이게 뭉쳐져 가지고 이게 없어지고 요놈이 된 거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없어지고 요놈이 된 게 이게 헬륨 원자 핵이야. 자, 그러면은 요거는 양성자이자 수소 원자 핵이잖아. 수소 원자 핵은 H 플러스 저거요. 그럼 수소 원자 핵하고 헬륨 원자 핵하고 개수비를 구해볼게. 개수비를 둘, 넷, 여섯, 여덟, 12개제. 요거는 몇 개는 이거 자체가 한 개잖아.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수소 대 이거 이제 질량비를 적어볼게. 질량비는 이 덩치 한 개가 1로 본다 그랬지. 이 덩치 한 개가 1로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의 12 질량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요거는 개수는 한 개지만 이렇게 개수는 요렇게 해가지고 한 개지만 요 속에
질량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들었잖아. 4질량이라고 보면 되지. 4, 30이니까 3대 1로 나오지, 그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뭘로 나오느냐? 이렇게 나오지. 만약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질 당시에 이때 우주에 존재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개수비가 이렇게 3대 1이었다면, 즉 이렇게 하얗게 하는 게 양성자라고 해볼게요. 이게 양성자입니다. 요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커멓게 되어 있는 게 중성자라고 해볼게요. 요게 중성자라고 할게요. 이렇게 3대 1의 개수비로 있다면, 개수비라 그랬잖아요. 이게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비는 어떻게 될 건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떻게 변할 거냐면 이렇게 변할 거 아니야. 요렇게 뭉쳐가지고 남아있는 거 한 개, 두 개, 세 개, 이 양성자가 네 개 남아있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뭉쳐가지고 헬륨 원자핵으로 돼 있고, 요게 지금 헬륨 원자핵이야. 양성자는 뭐지? 수소 원자핵이고, 요렇게 됐을 거야. 그러면 이 개수비가 4대 1이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한 개. 4대 1이고, 질량비는 어떻게 되느냐면 이 덩어리 한 개가 1질량이라 그렇지. 1질량, 2질량, 3질량, 4질량, 4질량. 요거 덩어리 한 개가 이거는 원자핵은 하나지만 질량체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잖아. 그래서 4질량. 몇 대 몇? 1대 1이지, 그지? 답 1번. 할 거냐? 요렇게 응용해서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들 요거 75번까지 문제를 풀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다음 시간에. 내신 기간은 약 한 4주 내지 5주 잡을 테니까 그 동안에 내신 대비할 거거든. 응. 뭐라고요? 크게 이야기하세요. 10월 말? 니는? 니는? 너 9월 달에 본다고? 너 2학년이잖아, 근데. 같이 시험 대비해야지 뭐. 응. 그러니까 같이 대비 안 해놓으면 그때 대비를 못 한다 너. 자, 넘어갑니다. 별의 진화와 원소의 생성. 그건 2학년들이 희생이 너무 큽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응. 응. 한 달 뒤에 바라봅니다. 네. 그 중3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목고에 가는 애들, 특히 어디지? 이 과거와 영재고 가는 애들 11월 중순까지 제출을 해줘야 돼요. 성적을. 그래서 중학교 3학년은 11월 초에 그냥 시험을 다 봐버려요. 중3들이. 예. 예, 같이 털어놔야 돼요. 그런데 기말고사, 절마 기말고사는 절마 혼자 대비를 해야 돼요. 슬픕니다. 11월 달이면은 여러분들 너네들은 12월 초나 이렇게 볼 거 아니야. 근데 뭐 절마 혼자 대비를 해야지 뭐. 그 알았으니까 그거는 뭐그 선생님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별에 지나 시험이나 잘 봐. 제발. 이게 과학 서술형 내는 학교가 별로 없는데, 그지? 이 과학 서술형을 내는 학교들이 그러니까 12월 보니까 저는 정말 혼자 데뷔를 해. 자, 별의 진화와 원소 생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별의 탄생. 이거 뭐 스타 탄생도 아니고. 별의 탄생 과정. 그림을 보면서 설명할게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마땅한 그림이 왜 이렇게 없냐, 이거. 마땅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은 26페이지에 있는 문제 3번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흑백이긴 하지만은 이 좀 키워가지고 한번 볼게요. 흑백이긴 하지만 이게 성운입니다. 허옇게 보이는 게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구름처럼 보인다고 해서 성운이라고 그래요. 이게 성운인데 이 성운이라고 하는 거 여기도 물질들이 있어요. 우주라고 해서 다 100% 비워져 있는 게 아닙니다. 100% 비워져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물질들이 있는데 물질들이 좀 더 많이 모여가지고 우리 눈에 구름처럼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성운이에요. 성운 중에서도 이렇게 밀도가 좀 높은 곳이 있습니다. 밀도가 높고요. 온도는 높긴 하지만 그렇게 높지 않아야 돼요. 온도는 적당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가 너무 높으면 열 운동이 심해서 모여들 수가 없어요. 온도가 이게 적당하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살짝 모여드는 여기 밝은 걸로 해야겠네. 살짝 모여드는 부분이 보이죠. 요게 이제 중력 때문에 모여든다. 유식한 말로 이 중력 수축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중력 때문에 모여들어서 이제 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 성운은 누가 만들어줬을까? 이거는 주변에 별이 있었던 거예요. 별이 죽어서 폭발하는 겁니다. 이걸 행성상 이거 초신성 폭발이라 그래요. 초신성으로 폭발해 버려요. 그 폭발하게 된 잔해물들입니다. 이런 잔해물들이 모여 있다가 또 초신성 폭발이 있게 되거든요.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모여있던 성운들이 한쪽으로 막 몰려요. 이 폭발의 그 영향력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별이 탄생하게 되는 사이클을 시작한다는 이야기예요. 선생님, 별이 죽어야 탄생하군요. 별이 죽어야 탄생합니다. 별이 죽어서 잔해물을 남겨놓으면은 얘네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또 다른 별이 죽거나 이래가지고 모여서 그 영향력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가야 되겠죠. 모여들면서 서서히 별로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근데 별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성운이 이렇게 수축하게 되면 내가 그랬지.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지. 뭐가 된다고? 여기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열도 나오지만은 빛도 방출을 하거든요. 요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요 상태를 원시별이라 그럽니다. 아직 별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원시별. 이러다가 중심 온도가 1천만 켈빈 이상이 되면 자, 중심 온도가 얼마? 1천만 켈빈 이상이 되면 이 중심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수소, 핵, 융합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때를 뭐라 그러냐면은 주계열성이라 그러고 이때부터 별이라 그래요. 중심부 온도가 몇 도? 1천만 켈빈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좋습니다.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냐? 수소들이 몇 개 뭉쳐요. 몇 개, 드드드 이렇게 몇 개 뭉쳐가지고 헬륨을 만드는 반응을 말해요. 핵끼리 뭉쳐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핵끼리 뭉쳐진다. 선생님이 아마 저번 시간에 정상우주론 이야기를 해드렸을 거예요. 대폭발 이론이 있었고 정상 이론이 있었는데 그 정상 이론을 주장했던 과학자가 영국의 과학자 호일이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그 사람이 2차 세계대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고 BBC 라디오 방송국에 나가서 대폭발 이론을 이제 얕잡아 보는 투로 빅뱅이라고 이런 말이 해가지고 그게 이제 붙어버렸다는 그런 이야기도 해드렸어요. 그래서 정상 이론은 나중에 그 여러 가지 빅뱅 이론의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정상 이론은 폐기가 됐다 그랬습니다. 그래놓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선생님이 정상 우주론의 모든 내용이 다 폐기가 된 게 아니다. 몇몇 상당한 이론들은 빅뱅 이론들이 흡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 이론을 요겁니다요. 이게 호일이 주장했던 겁니다. 호일은요, 우주에서 물질이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이렇게 봤거든요. 스스로 만들어질 수 있다고 봤던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별 내부에서 헬륨이라는 물질을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호일의 이론입니다. 자, 그럼 수소핵융합 빠른 거 그러면 요 정도 되면은 이게 눈치 빠른 학생들은 스님한테 이 말을 할 거예요. 스님 조금 전에요. 빅뱅 후 3분 1 때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우주가 계속 치고 와서 지금까지도 3대 1이라고 그랬잖아요. 선생님 잠깐만, 우주에 얼마나 별이 많겠니? 헤아릴 수 없는 별 내부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럼 우주 전체적으로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바뀌어야 되지 않냐고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의문입니다. 그러나 변함이 없습니다. 3대 1로. 왜? 그렇게 수많은 별 속에 내부에서 수소가 헬륨으로 변해서 수소의 질량비가 줄어들고 헬륨의 질량비가 증가해야 되지만 우주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런 현상은 뿅아리 눈물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우주가 광대해요. 그래서 거의 질량비에 영향을 못 줍니다. 이게.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주계열성이 탄생합니다. 주계열성은요, 영어로는 main, sequence, star 이거를 번역한 건데요. 앞으로 HR도라고 하는 그래프를 배우게 될 건데 살짝만 배울 거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2학년들이 배운 거라서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와서 이런 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거는 잊어먹고요. 주계열성이라는 말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는 좀 참으셔야 돼요. 주계열성. 요게 별이에요. 이 주계열성이 되면요, 별은요,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 상태로 살아갑니다. 이게 청년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기로 보시면 되는데, 이 상태로 가다가 죽을 때 갑자기 변해요. 별은 죽을 때 갑자기 변하거든요. 갑자기 변해가지고 펑 하고 약하게 터지든지 꽝 하고 강하게 터지는데 그렇게 죽어버려요. 됐죠? 별이 이렇게 탄생한다는 겁니다. 쉽죠? 그냥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근로는 어떻게 옮겨놨는지 보겠습니다. 근로는 24페이지로 다시 들어가서 자, 한번 볼게요. 성운이 형성된다.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다.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거다는 말은 없어요. 그냥 성운이 형성된다 이렇게 돼 있고, 원시별이 나타난 거네요. 별 아닙니다. 근데 별이 만들어진 거네요. 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 주계열성이다. 주계열성 여기 있어서 빨갛게 해가지고 이거 주계열성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야 돼요. 주계열성 이쪽에 프린트가 돼가지고
자, 빨갛게 해가지고 성감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 요렇게 성감 물질이 밀도가 높은 곳. 온도는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빨간 걸로. 온도는 적당해야 돼요. 너무 높으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 걸로 이중으로 중력에 의해 수축. 이중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불명이 여기 보시면 낮다고 돼 있을 겁니다. 이 온도가.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했던 거예요. 여기 빨간 걸로 적으시면 됩니다. 온도가 뭐가고요? 적당해야 돼요. 낮아야 돼요. 너무 낮아도 안 되죠. 밀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요? 높은 곳에서 여기 또 빨간 걸로 이렇게 이중으로 중력 수축이 일어나고, 그러면은 온도가 높으니까 빛이 나올 수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도 그건 뭐라고? 원시별이라고요. 자,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 여기 빨간 줄. 중력에 의해서 계속 수축. 이제 온도와 압력이 둘 다 높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빨간 박스. 중심부 온도가 몇 도? 1천만. 1천만, 1, 10, 100, 천만, 만, 천만, 1천만인데? 이 뭐라고, 이 4번 1천만 켈빈인데? 뭐? 맞네, 1천만. 만자가 여기 있네, 만자. 그러니까 내가 당황스러웠지. 1천만 켈빈, 요거 이중입니다, 이중.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별표 하나. 1천만 켈빈. 그러면은 수소 핵융합 반응에 있어서 수소에다가 이중. 수소에다 이중. 이렇게 하나. 헬륨 핵융합 반응 아니다. 이렇게 하나.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니라 수소 핵융합 반응이에요. 근데 결과 만들어지는 생성물이 뭔데? 생성물은 뭐냐고. 생성물은 헬륨이네. 반응물이 수소네. 스스로 빛을 내는 별을 뭐라 그런다? 주계열성이라 그런다. 자, 그림 볼게요. 이게 주계열성을 나타낸 건데, 요 하얀 거 있잖아, 하얀 거. 요 하얀 거, 여기 하얀 화살표. 이걸 내부 압력이고요. 내부 압력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내부 압력. 근데 이 내부 압력이 뭐 때문에 생기느냐면은 핵융합에 의한 그런 압력이에요. 핵융합을 하려면은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잖아요. 1천만 켈빈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밖으로 뻗어져 나가려고 하는 힘이 내부 압력이에요. 나머지는 중력이죠. 요 두 개가요, 힘의 평형을 이루고 있어요. 이걸 빨간 걸로 계속 적고 있습니다. 정역학 평형이라고 그럽니다. 정역학 평형이라는 말 쓰고요. 이것 때문에 별 크기가 일정합니다. 커지지도 작아지지도 않아요. 그럼 시험 문제겠지. 여기 봐봐. 내부 압력이 더 크면 팽창할 거고요. 중력이 더 크면 수축할 거예요. 요게 바로 시험 문제야. 정역학 평형은 요게고, 요게 정역학 평형이고, 요 왼쪽에 여기 나와 있지. 별의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여기요. 여기 딱 중앙 여기서 헬륨 핵융합 수소 핵융합 반응이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 별은
파란 거 일생의 대부분을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으로 뭐를 생성하고 헬륨을 생성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일생의 대부분을 보냅니다. 이때 질량이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에너지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 저번 시간에 E는 MC 제곱 가지고 설명드렸습니다. 질량이 감소했으면 반드시 에너지가 방출합니다. 특히 중력에 의해 수축하는 힘, 중력 수축 요거 시커먼 힘, 핵융합 반응에 있는 내부 압력이 뭘 이루어? 평형을 이루어 별 크기가 안 변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 주계열성이라 그래. 그걸 뭐라 그래? 별이라 그래. 별의 질량이 클수록 너무 빨간 거. 별의 질량이 클수록 핵융합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므로 수명이 짧아집니다. 길어지는 게 아닙니다. 금방 죽어버려요. 운동 너무 심하게 하면 빨리 죽어요. 자, 그러면 이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잠깐 별 나왔기 때문에 원시별은 별이 아니거든요. 자, 주계열성부터, 주계열성은 우리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주계열성의 정의는 뭐냐면은 중심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조심하실 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계열성 아닙니다. 장소도 중요합니다. 어디서 일어나는지 중심에서 일어나야 돼요. 중심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별의 종류는 이제 거성이 있어요. 거성, 자이언트 스타, 거성이 있는데요. 요거는 여러 가지로 있습니다. 거성. 이거 적색 거성이 있고요. 초거성이 있습니다. 레드 자이언트 스타, 슈퍼 자이언트 스타. 거성은요, 죽어갈 때, 별이 죽어갈 때 진행하는 현상입니다. 거성 반대인 외성이 있어요. 뭐 백색 외성, 적색 외성 뭐 이런 게 있습니다. Dwarfed star, 난장이 White Dwarfed star, Red Dwarfed star. 백색 외성은 이 작은 별이 죽은 시체예요. 적색 외성은 너무 작은 별. 그래, 몸체예요. 그냥 죽었다기보다는 이 너무 작은 별이니까 수명이 너무 길어요. 졸라 길다 그러면 이게 또 그렇지. 수명이 너무 길어요. 근데 이게 질량이 작으니까 빛도 잘 못 내. 그래서 붉은 빛에 가까운 빛을 내. 덩치도 작고, 요 상태로 태양이 얼마 정도 사느냐면, 태양이 한 100억 살 정도 살거든. 우리 태양이 보통 우리 태양 정도 되는 별들은 100억 살 정도 산다고 보면 돼. 근데 이 적색 외성은 질량이 너무 작아가지고 100억 살이 아니라 뭐 1000억 살, 2000억 살, 뭐 1조 년도 살 수 있고 그래요. 어떤 상태로 사느냐? 적색 외성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외성은 죽은 시체나 아니면은 질량이 너무 작아서 그런 놈들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제 네 번째 초신성이 있어요. 이거는 폭발해 버린 걸 말하는 겁니다. 폭발하고 있는 별을 말해요. 어마어마하게 크게 터지는 겁니다. 이 초신성으로 폭발하게 되면 시체가 남을 수 있는데, 하나는 중성자별, 하나는 블랙홀이 되는 겁니다. 이게 블랙홀도 하나의 천체예요. 둥글어요. 구멍이 아니고요. 천체의 천체, 중성자별. 별들을 나누면 보통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언급이 안 된 게 행성상 성운이 언급이 안 됐는데, 그 행성상 성운은요, 별이 죽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시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백석이 외성, 보통 백석이 외성이 만들어지면 또 다른 시체가 만들어지거든요. 껍질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게 행성상 성운으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적어두세요. 이 단원에 전부 나오는 낱말을 여기 다 적어 놓은 겁니다. 이 단원에 나오는 걸 다 적어 놓은 겁니다. 됐죠? 선생님, 이게 천체 물리학이 이렇게 복잡합니다요. 그래서 이 고생 많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